부모님이나 어르신들한테 조언을 들었는데, 솔직히 지금이랑은 좀 안 맞는다, 이렇게 느꼈던 적 다들 있으시죠? 내 말대로만 하면 돼. 이 말씀이 일단 고개는 끄덕이면서도 속으론, 이건 아닌데 싶었던 순간들이요. 그렇죠. 좋은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 건 아는데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니까요. 그대로 따르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경우가 많아졌죠. 특히 저희 세대랑 부모님 세대가 살아온 환경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세대 간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강연 내용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어른을 공경하면서도 또 현명하게 내 길을 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강연이 정말 재미있는 게 이런 현실적인 고민에서 출발해서 이야기가 인간의 역할, 더 나아가서는 막 우주적인 차원까지 확 연결이 돼요. 맞아요. 아주 일상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 세계관이 엄청나게 커지는 구조죠. 네. 그래서 어떻게 존중할 거냐를 넘어서 왜 그 존중이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 삶에 근본적으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풀어보죠. 강연에서는 먼저 세상이 엄청나게 변했다. 이전부터 짚고 넘어가요. 한 70년 전에는 집신 신던 시절이랑 지금은 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가 변하면 생각의 방식, 말의 질도 변해야 한다. 그래서 어른 말씀은 무조건 옳다. 이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강연자가 어른들의 지혜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분들 방식 그대로만 따랐으면 지금 우리가 타는 KTX나 고속도로 같은 발전은 없었을 거다. 이런 비유를 들거든요. 과거 방식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파격적인 어떻게 보면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해결책이 나와요. 어른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일단 시원하게 네 하고 대답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동은 내 생각대로 해라. 솔직히 이거 그냥 갈등 피하려는 임시방편이나 약간 이중적인 태도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강연의 첫 번째 핵심 개념인 분별하고 연결이 됩니다. 분별이요? 네. 어른들의 말씀은 그분들이 평생 살아오신 그 시대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는 존중해야죠. 네. 하지만 그 말씀에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뜻을 헤아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직업이 최고다라는 말씀은 그 속뜻이 뭐겠어요? 네가 밥 굶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말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도를 파악하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의도를 존중하고 감사히 받되 그걸 실현하는 방법은 지금 시대에 맞게 우리가 더 나은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거죠. 업그레이드? 네. 강연에서는 이걸 질이 조금 약한 방법을 말씀하시니 얘 해놓고 질을 높여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바로 배운 사람들의 지혜라는 겁니다. 무조건 반발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핵심을 계승해서 발전시키는 거죠. 일종의 창조적인 수능이랄까요? 창조적인 수능이라. 와, 멋진 표현이네요.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드는 거니까요. 이 태도에는 어른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먼저 있어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강연에서는 어른들을 그냥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공로자라고 불러요. 공로자요? 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사회의 기반을 닦은 분들이라는 거죠.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서 우리를 먹여 살렸고 또 누군가는 공장에서 땀 흘려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분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는 거니까 그 공로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건 당연한 도리라는 관점이에요. 나이가 아니라 그분들의 삶과 공로에 대한 존중이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라고 대답하는 행위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리고 그 존중의 태도가 사회 전체의 질서를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두 번째 핵심 개념이에요. 내가 어른을 무시하면 다음 세대는 나를 보고 똑같이 배운다는 거죠. 내가 만든 무질서가 결국 나한테 돌아온다. 이런 순환의 고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른의 조언에 일단 긍정적으로 답하는 태도는 그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사회적 질서를 바로 세우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었네요. 사회 전체의 순환과 질서를 세우는 중요한 행동이라는 거군요. 이 질서라는 키워드가 나중에 더 큰 이야기로 연결될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질서라는 개념이 가족에서 사회 그리고 우주로까지 확장되는 게 이 강연의 큰 줄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존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강연에서는 아주 소박하고 따뜻한 방법들을 제시해요. 뭐 함께 막걸리에 지짐이라도 부쳐 먹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드리는 것 같은 것들이에요. 네. 또 하나 인상적인 제안은 어른들께 어려운 철학책 같은 거 말고 우리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처럼 그분들 눈높이에 맞는 책 있잖아요. 그런 생활 속 지혜가 담긴 책을 정성껏 읽어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소박한 행동 하나하나가 어른들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장면이네요. 그런데 강연에서는 이런 소박한 행동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절에 가서 돈 내고 하는 기도보다 더 강력한 축원이 된다고요. 이 부분은 약간 비약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어떤 논리인가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영적인 차원으로 살짝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축원이라는 개념은요, 젊은 세대가 진심으로 어른을 위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모습을 본 어른들끼리 모여서 참 저 사람 됐어. 저 집 자식 참 잘 컸어. 이렇게 칭찬하는 말 한마디요. 네. 그 한마디가 곧 하늘에 닿는 기도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어른들의 칭찬이 하늘에 전달되는 공식적인 축복이라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고요. 네, 강연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어른들이야말로 한평생 고생하면서 공을 쌓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진심 어린 덕담이 하늘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돈 없이도 받을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축복이 바로 어른들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설명입니다. 일종의 인간 축원인 셈이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어른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그분들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받는 일종의 영적인 투자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더 나아가서 강연은 이 관계를 혈연을 넘어서 사회 전체로 확장시키라고 제안합니다. 인류 가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요. 인류 가족이요? 네. 예를 들어서 휴가 때 유명한 피서지로 가는 대신에 연고 없는 시골 마을을 찾아가서 어르신들께 문안 인사를 드리는 행동을 제안해요. 가서 시원한 수박이라도 나눠 먹고 책도 읽어 드리면서요. 와, 처음 보는 젊은이가 그러면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겠네요. 막 고구마라도 삶아주시면서 가족처럼 맞아주실 것 같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내 이해와 포용의 폭을 혈연을 넘어서 사회, 인류 전체로 넓히는 것. 이것이 곧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의미한다고 설명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과 현상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그릇, 즉 영혼의 질량을 결정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웃과 어른들을 챙기는 게 이 땅에서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지혜라는 건 충분히 와닿습니다. 그런데 강연에서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요. 네, 여기서부터 이 강연의 아주 독특한 세계관이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이해하며 사는 이 모든 행동이 단순히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육신을 벗은 후의 세상, 즉 천상계에서의 역할을 위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훈련이요? 지상에서의 삶이 일종의 학교나 훈련소 같은 개념이라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공부의 장이라는 관점이에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상황을 이해하고 포용하는지를 훈련해야 육신을 벗고 천상계에 갔을 때 더 많은 영혼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그 유명한 홍익인간 교육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게 마치 무술의 단증처럼 지상에서의 공부와 실천에 따라 1단, 2단, 3단 같은 단수를 받게 된다는 설명은 정말 독특했어요. 갑자기 무술 단증 같은 개념이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사회생활 잘하자는 얘기에서 어떻게 이런 영적인 랭킹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연결고리가 바로 앞에서 말한 그릇의 크기입니다. 한 사람을 이해하면 1단, 10사람을 이해하면 2단, 100사람을 이해하면 3단. 이런 식으로 내가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단수가 올라간다는 비유예요. 아, 비유군요. 네. 단순한 영적인 성장 단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죠. 그런데 4단부터는 지도자 품계로 단순히 많은 사람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공적인 삶을 살아야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지상에서의 등급이 사후세계인 천상계에서의 지위, 즉 품계와 그대로 직결된다는 설명입니다. 와,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성적표가 사후세계의 이력서가 되는 셈이네요. 이 단수에 따라서 천상계에서 맡는 역할이나 환경이 달라진다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풍계가 낮으면 저 멀리 있는 별 하나에 외롭게 혼자 가게 될 수도 있고, 높은 풍계를 받으면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우주의 한 부분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식이죠. 이 지상에서의 삶이 그 모든 걸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 기간이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우리가 하는 모든 관계 맺기나 이해하려는 노력이 단순한 윤리적 실천을 넘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우주적 의미를 갖게 되네요.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이 모든 것이 가상현실과 연결된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연결이었어요. 네. 그 부분이 이 강연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연에서는 메타버스나 가상화폐 같은 현대 기술들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물질적인 육신을 벗은 뒤에 살아갈 세상, 즉 천상계가 바로 가상현실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기 전에 미리 이 지상에서 연습하고 익숙해지도록 하는 도구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천상계가 메타버스 같은 곳이라는 건가요?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이죠? 왜 하필 지금 이런 기술들이 나타난다고 설명하나요? 강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인류의 의식 수준이 이제 물질 세계 너머를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비물질적 세계, 즉 가상현실을 기술적으로 구현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면서 인류가 영적인 세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라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천상계에서는 지금의 가상화폐 같은 에너지 단위를 사용하고 우리가 여기서 상상하고 구상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간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훈련의 최종 목표, 우리가 이 지상에서 길러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뭘까요? 바로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요? 네. 강연에서는 앞으로의 시대를 상상시대라고 단언합니다.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인 이 상상력이 천상계에서는 1000배로 증폭되어서 우주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에너지가 된다고 해요. 우리가 지상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 즉 내공의 질량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발휘할 때 그 힘이 엄청나게 확장돼서 우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와. 그럼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무언가를 깊이 구상하는 행위가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걸 넘어서 미래 우주를 창조할 에너지를 비축하는 훈련이 되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강연에서는 법문을 듣거나 명상하면서 떠오르는 상상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고 강조해요. 그림으로 그리든 글로 쓰든 말로 녹음하든 어떻게든 기록하고 구체화해서 가상현실의 제품을 만드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가오는 영성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진짜 공부라는 거죠. 어른들께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했는데 그 해답이 사회적 질서를 세우고 영적인 축복을 부르면서 결국 우주를 운영하기 위한 상상력 훈련으로까지 이뤄졌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태도와 행동 하나하나에 이렇게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관점 자체가 참 신선하네요. 이 강연의 핵심은 우리의 삶이 단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며 지금 이 순간이 더 큰 차원의 나를 만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는 통찰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특히 세대를 잇는 존중의 태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려는 마음가짐, 그리고 창의적인 상상력을 키우는 노력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메시지를 던져주죠. 맞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소중한 공부의 기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남겨보겠습니다. 강연에서는 우리의 상상력이 미래 우주를 만드는 재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껏 살아오며 얻은 지혜와 경험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천상계에 존재할 가상현실의 한 조각을 직접 디자인해야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영혼들에게 어떤 이로움을 줄 수 있을까요?